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질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사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질소는 유기태 질소와 무기태 질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기태 질소에 해당하는 게 보통 유기질 비료가 유기태 질소에 해당이 되고 화학 비료 대부분이 무기태 질소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기태 질소의 종류를 보면 유기태 질소는 단백질태, 아미노태, 시안아미드태, 요소태, 요산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태 질소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반면에 무기태 질소는 암모늄태, 질산태가 대표적이고 모두 이온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보시면 유기태 질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온 형태인 무기태 질소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질소의 분해 과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태죠. 그 단백질태가 1차적으로 아미노태와 요소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다시 암모늄태 질소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질산태 질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태, 아미노태, 요소태가 유기태 질소고 암모늄태 질소, 질산태 질소가 무기태 질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기태 질소는 바로 흡수가 안 되고 무기태로 전환 후에 식물 뿌리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산태 형태로 뿌리에서 흡수를 합니다. 암모늄태로 흡수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작물로는 차하고 벼가 암모늄태 질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작물은 대부분 질산태 형태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무기태 질소의 흡수와 관련된 이론이 리비의 양분설은 농대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잎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그 외의 양분 물에 있는 그 H하고 O를 제외하고 그 외의 양분은 뿌리에서 물과 함께 이온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비의 무기 양분설은 수경 재배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이온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체내 흡성을 통해서 유기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무기 이온을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를 한 다음에 체내에서 합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태 질소는 아예 흡수를 못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는 연면 시비로 흡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면 시비로 흡수가 가능한 유기태 질소가 있다. 단 수용성이어야 됩니다. 즉 물에 녹아야 연면 시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 시비가 가능하려면 수용성이어야 된다. 대표적인 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태 질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서 뿌리에서 흡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태 질소는 뿌리에서 흡수가 돼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잎에서 흡수된 수용성 유기태 질소는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종류입니다. 유기태 질소의 종류는 유기질 비료의 주 원료들이 다 유기태 질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미노산, 요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소 같은 경우에 정제를 해가지고 화학 비료지만 요소는 유기태 질소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관주를 할 경우에 바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황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요소보다 유황이 흡수가 좀 더 빠릅니다. 요소는 1차적으로 무기태로 전환을 해야만이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기태 질소의 종류를 보면은 대부분의 화학 비료의 질소 성분이 무기태 질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 질산 칼륨, 유환, 질산 칼슘 여기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이 무기태 질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완효성이고 지속성입니다. 앞서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해하면서 분해가 돼서 무기태 질소로 전환이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비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효성이고,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기태 질소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제 질산태 질소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비효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물비료 같은 경우에 물에 녹여서 관주를 할 경우에 그 필요한 곳에만 점적 관수로 똑똑똑똑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흡수가 되고 이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축적이 될 경우에 염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기태 질소도 과용할 경우에는 염류 집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무기태 질소의 또 염류 집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태 질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무기태 질소도 암모늄태가 질산태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질산태가 특정 조건에서 질소로 휘산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역할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기태 질소가 좀 더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물에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영년생 작물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재배를 해야 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땅의 건전도,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라던가 이런 영년생 작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기태 질소가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건전하게 하려면 유용 미생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염류 집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 관비 재배는 국내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기관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순수 관비 실험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순수 관비로만 그렇게 재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최적의 매뉴얼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만으로 점적을 했을 때 바로바로 흡수가 되고, 또 이제 땅에 그 이온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류 집적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최적의 시비량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염류 집적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효성이고 지효성인 그런 유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염류 집적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도가 좀 더 상대적으로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관비를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면 무기태 질소도 영양제 작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사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관비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과를 제외한 다른 작물들, 포도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로 물비료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관비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영년생 작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토양의 건정성을 위해서는 유기태 질소가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무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딱 1년에 쫙 뽑아내는 거, 즉 1년에 최대 생산을 내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태 질소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 재배가 바로 수경재배죠. 그래서 수경재배, 국내 수경재배 대부분은 1년생 작물. 그래서 1년생 작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태 질소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유기태 질소든 무기태 질소든 둘 다 뭐 0년생이든 1년생이든 둘 다 쓸 수는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태 질소는 기본적으로 국내 자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수입하는 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입이 끊겼을 때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원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기태 질소는 현재 대부분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대부분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도를 언급을 할 때 우리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비료는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우수한 품종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땅이 비옥해야 되고, 땅이 비옥하려면
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료 원료의 자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태질소는 기본적으로 고분자 물질이고 연면 시비로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인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요소죠. 그리고 각종 유기질 비료의 원료이고 완효성이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년생작물에 유리하고 원료 자급이 가능합니다. 무기태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 형태로 되어 있고 뿌리에서 흡수를 합니다. 각종 무기질 비료의 질소원이 무기태질소고 속효성이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영년생하고 1년생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1년생에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비료의 질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질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사가 비료 회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기태질소는 유기태질소만의 장점이 있고 무기태질소는 무기태질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용하면은 그건 다 어느 비료, 어느 질소든 간에 문제가 됩니다. 과용을 피하고 최적의 사용량을 시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무기태질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게 이제 농도가 짙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유기태질소 같은 경우에는 분해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비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염류 집적과 관련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